캐치 자동 매매를 배우고 싶은 분은 주식이 한 TV 카페로 오세요. 국내 어디서도 기초부터 알려주는 곳은 주식이 한 TV가 유일합니다. 조건식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해도 주식 실력이 늘지 않거나 주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은 조건식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식 성공의 지름길로 갈 수 있으니 꼭 공부해보세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지 마세요. 주식이 한 TV의 얀입니다. 이번 강의는 심화편 강의 3강입니다. 심화편 3강에서는 변동성 박스권 돌파 자동 매매에서 필수적으로 박스권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박스권 구성에서 사용해야 하는 조건식은 주가 등락률, 기간 내 주가 변동폭, 기간 내 등락봉수, 기간 내 등락률입니다. 이것들의 사용법을 완벽히 익힌다면 다양한 조건식 구성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고 매매 승률을 올리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조건식을 보면서 구성법을 하나씩 익혀보겠습니다. 변동성 박스권 돌파 매매에서 가장 핵심은 박스권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나누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스권의 범위를 넓게 잡을 것인지, 좁게 잡을 것인지, 작은 추세 상승 구간을 만들 것인지, 눌림목 구간으로 하락 추세로 만들 것인지는 상당한 통계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체 장세로 보아서 선택하는 것이 옳은 전략일 것입니다. 종합지수가 크게 상승 구간인데 눌림 구간으로 박스를 만든다면 매매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것이고, 전체 시장이 하락장인데 추세 상승으로 구성한다면 매매수가 적게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을 판단하고 매매에 임하는 것이 현명한 운영 방법입니다. 이번 강의는 자동 매매이므로 1분봉을 기준으로 박스권을 설계하고 구성하는 법을 익힐 예정이므로 잘 익혀서 자동 매매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차트는 두 가지 형태로 모델을 보여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합 형태이며 두 번째는 강한 추세로 박스권이 구성된 형태입니다. 각 형태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어떤지 통계치를 뽑고 주가 진폭을 정해야 합니다. 먼저 박스권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기간값과 변동폭이 가장 중요하며 내부 추세 형태를 구성해줘야 박스권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공부할 방법은 이것을 구성하는 방법과 함께 최적화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증을 풀 예정입니다. 차트 모양을 잘 봐주세요. 먼저 돌파 자리를 정하여 그 이전 봉부터 박스권 기간값을 정하겠습니다. 현재 1분봉 차트이며 박스권 기간을 30봉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값은 본인 취향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값은 최소한 3번으로 분화시켜서 30봉, 20봉, 10봉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하는 각도를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간 값에서 주가가 움직인 진폭을 계산합니다. 30봉, 20봉, 10봉 모두 구해야 합니다. 현재 이 차트에서는 30봉과 20봉 기간 동안의 최고와 최저, 진폭이 1.35%로 동일하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10봉 기간에서는 0.71%로 확인됩니다. 진폭값을 정할 때는 이렇게 수평과 사선 추세선을 활용하여 진폭값을 구할 수 있으니 일일이 가격을 계산할 필요 없어서 편리합니다. 다음은 박스권 구간 내에서 움직인 캔들을 분석하여 추세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특히 돌파 직전의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근 10봉 이내의 캔들 구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양봉이 총 5개, 음봉이 총 4개, 보합이 1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즉 돌파 직전에는 양봉이 더욱 많으므로 추세가 상승하긴 했지만 다소 약한 상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패턴을 비교하여 가장 최적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차트 예시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세 예시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돌파 모양은 최근 봉에서 강한 추세를 타고 상승하는 형태입니다. 차트 형태를 주목하세요. 이번 형태는 최근 봉에서 강한 상승하면서 추세 돌파 형태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럼 기간 값 내의 진폭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10봉부터 30봉까지의 진폭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30봉과 20봉이 진폭이 동일하게 3.13% 확인되며 10봉은 2.74%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전 차트보다 상당히 진폭이 커졌습니다. 이제 최근 캔들 흐름을 분석하겠습니다. 최근 10봉 중에 양봉 5개와 보합 4개, 음봉 1개로 확인되었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가 포함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제 박스권 구성에 대한 설계는 배웠습니다. 그럼 박스권 구성용 조건식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박스권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식은 주가 등락률, 기간 내 주가 변동폭, 기간 내 등락봉수 등을 조합하여 여러가지 상황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식을 보면서 하나씩 익혀보겠습니다. 진폭을 4% 이내로 규정했다면 다음과 같이 주가 등락률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봉의 흐름을 모두 주가 등락률로 표현하기엔
너무나 많은 조건식 구성이 들어가야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 등락률로는 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짧은 구간을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기간 내 주가 변동폭 조건식을 이용한 구성 방법입니다. 10봉, 20봉, 30봉의 구간을 각각 2%, 3%, 4%로 구성하고 1분봉 한 봉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한 봉전으로 하는 이유는 0봉전으로 할 경우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 주가가 급등하면서 진폭 구간을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수치를 2에서 4%로 정하였지만 시장마다 주가 변동폭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버전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비교 시험하여 시장 특징에 맞는 흐름을 찾아내어 시장에 맞는 조건식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간 내 등락봉수 조건식은 기간 내에 음봉, 양봉, 상승, 하락 캔들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조건식입니다. 이 구성은 상승 추세를 구성해주는 패턴으로 10봉 중에 6봉 이상이 상승이거나 양봉이면 단기 추세는 상승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 패턴 제거 방법은 박스권 내외의 모든 캔들에서 상승 돌파할 확률이 높은 패턴은 살리고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패턴은 걸러주는 작업이며 박스권 돌파 설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법에서 핵심은 기간 내 등락률과 기간 내 거래량 비율 등의 여러 조건식을 조합해야 합니다. 조건식을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예시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 돌파 캔들은 사각형 자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고점을 찍고 크게 하락해버려서 손절이 나온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캔들에서 캐치되지 않으면서 호환성이나 다른 수익 내는 패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 캔들을 걸러주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돌파 캔들 발생봉 이전에 30봉 캔들을 조사한 결과 현재 파동상 세 번째의 상승파동이 나온 모양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엘리어트 상승파동에서 세 번째의 파동은 고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전 봉에서 1% 이상의 상승파동이 몇 회 발생했는지 조사해서 걸러주는 조건식을 구성하겠습니다. 현재 차트에서 1% 이상의 고점을 찍은 캔들이 3개 발생하였습니다.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이 1% 이상의 캔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패턴을 걸러주기 위한 조건식을 구성합니다. 기간 내 등락률 조건식에서 1분봉 주기 1봉전 20봉 이내에서 시가 대비 고가 1% 이상 3회 발생 제외시켜주세요. 느낌표를 붙이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예시 종목입니다.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였는데 그 자리가 단기 고점이 돼버렸습니다. 이전 캔들 흐름을 보니 역시 3번의 파동이 나온 상황입니다. 최소한 1회의 상승 파동에서는 1분봉상 1% 이상의 양봉 캔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30봉 이내에서 1% 이상 양봉 캔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동그라미 표시가 총 6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의 차트에서는 20봉상 3번의 양봉 캔들이 나왔고 이곳에서는 30봉에서 총 6개의 캔들, 20봉에서는 총 3번의 캔들이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차트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봉 이내에서 3번의 양봉 캔들이 발생하면 단기 고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전에서 작성한 1분봉상 한 봉전 20봉 이내 1% 시가 대비 고가 3회 이상 배제 조건은 확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박스권 기간 내에서 문제 캔들을 걸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거래량 부분입니다. 거래량은 주가 상승할 때 같이 터지는 경향이 큽니다. 박스권 내에서는 가능하면 큰 거래량 상승 조건은 없는 것이 좋습니다. 큰 거래량이 터진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력의 이탈이 의심되므로 이런 종목은 돌파가 제대로 일어나기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차트에서 양봉 캔들의 거래량을 동그라미로 그렸습니다. 이런 패턴에서 이전 거래량보다 3배 이상 터진 자리를 확인하니 약 5회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배제하는 조건식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기간 내 거래량 비율 조건식을 이용하여 1분봉 주기 한 봉전 30봉 이내에서 전봉 거래량 대비 300% 이상 4회 이상 제거해주세요. 느낌표를 붙여줘야 합니다. 차트에는 5회가 나왔지만 안전하게 저는 4회로 제한하였습니다. 박스권 설계의 핵심은 봉의 주기를 결정하고 기간 값과 진폭의 크기와 함께 박스권 내의 주가 움직임을 추적 관찰하면서 문제 패턴을 걸러주는 작업을 진행해줘야 합니다. 개발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돌파 조건식에 대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식을 만드는 제작 과정의 예시를 들면서 조건식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예시일 뿐이며 참고만 해주세요. 실전에 사용하기 위해선 다양한 수치 최적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작 과정을 따라 진행해주세요. 박스권 돌파 매수타점을 제외한 구성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매수타점은 상당히 중요하며 마지막 매수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구성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박스권 돌파 매수 타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성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몸에 익힐 때까지 반복해서 영상을 따라하고 본인 스스로 별도의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박스권 돌파 구성은 3분봉으로 박스권을 설정하겠습니다. 1분봉이든 3분봉이든 여러가지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대금 순위 조건식에서 상위 300기 조건 추가해주세요. 당일 강한 거래대금이 일어나는 종목 중에서 강한 돌파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순위 수치는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주가 이평 배열 조건식에서 1봉주기, 0봉전, 5일, 20일, 60일 정배열 조건 추가해주세요. 수치는 최적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이평 배열은 항상 주가 이평 배열과 수치를 동기화시켜줘야 합니다. 간혹 다르게 사용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가 등락률 조건식에서 1봉주기 한봉전 종가 대비 0봉전 고가 등락률 5% 이상 조건 추가해주세요. 당일 5% 이상 상승했던 종목 중에서 박스권 돌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박스권 설정을 3분봉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기간 내 주가 변동폭 조건식에서 3분주기 한봉전까지 20봉간 최고 최저폭 2% 이상 6% 이하 조건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설정하면 3분봉 기준으로 20봉간 6%의 진폭을 만드는 종목을 매매할 수 있게 한정하게 됩니다. 3분봉 기준 20봉이란 1시간을 의미하며 1시간 기준은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통상적으로 세력들은 1시간 단위로 움직임이 자주 포착되곤 합니다. 기간 내 주가 변동폭 조건식에서 3분주기 한 봉전까지 10봉간 최고 최저폭 1% 이상 4% 이하 조건 추가해주세요. 기간값을 줄이면서 수치값도 줄이는 이유는 돌파 직전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돌파 직전의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돌파하여도 악성 매물로 인해서 돌파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므로 머릿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기간 내 주가 변동폭 조건식에서 3분주기 한 봉전까지 5봉간 최고 최저폭 0.5% 이상 3% 이하 조건 추가해주세요. 다시 한번 기간값과 함께 수치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기간 내 주가 변동폭으로 진폭을 줄이면서 변동성이 줄어든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박스권 돌파의 승률을 올리는 노하우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박스권 돌파는 승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간 내 거래량 비율 조건식에서 3분주기 한봉전 20봉이 내에서 전봉 거래량 대비 300% 이상 4회 이상 조건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느낌표를 붙여야 합니다. 박스권 구간에서는 최소한 거래량이 너무 터진 종목이 있다면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며 박스권을 돌파할 듯 하면서 세력의 물량 털기가 의심됩니다. 거래량은 항상 예의주시해야 할 조건입니다. 기간 내 등락률 조건식에서 3분주기 한봉전 20봉이 내에서 시가 대비 종가 3% 이상 3회 이상 조건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느낌표를 붙여주세요. 3% 이상 캔들이 3회 이상 나온 경우에는 주가 고점일 확률이 높고 가짜 돌파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기간 내 등락률 조건식에서 3분주기 한봉전 10봉이 내에서 시가 대비 종가 2% 이상 3회 이상 조건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느낌표를 붙여주세요. 기간 내 주가 변동폭처럼 기간 내 등락률 조건식에서 기간값을 줄이면서 캔들 크기도 줄여주는 게 확률상 유리합니다. 돌파 직전에 가까워질수록 변동성이 커지면 안 됩니다. 기간 내 등락률 조건식에서 3분주기 한봉전 5봉이 내에서 시가 대비 종가 1.5% 이상 2회 이상 조건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느낌표를 붙여주세요. 기간 내 등락률 조건식은 예시로 구성한 것이며 다양한 모델 차트를 이용하여 최적화 수치를 뽑아서 최대 최소값을 확인하고 적당한 값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구성할 경우 매매수가 확 줄어들어 매수 기회가 없어지니 조심하세요. 기간 내 주가 변동폭의 옵션을 최고 최저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봉상 주가가 하락 구간에 있는 종목도 캐치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이동 평균 조건식으로 3분주기 0봉전 종가 12평보다 종가가 높다고 조건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하여 기본식 구성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기본식에서는 수치를 보다 러프하게 잡고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수치를 너무 좁혀서 구성한다면 매매수가 적게 나와서 최적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건식 심화 3강 박스권 구성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박스권 돌파야말로 가장 시장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 구성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노하우를 푸는 이유는 주식으로 고생하지 말고
모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저도 여전히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1만 개 이상의 조건식을 구성해보면서 깨달음을 조금이나마 대중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화학습 강의는 꾸준히 실전편과 번갈아가면서 업로드할 예정이며 열공회원을 유지해주실 경우 여러분 인생에 조금이나마 빛과 소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특별회원을 유지할 경우에는 실전편, 심화편, 기초편을 모두 제한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주식이 한TV 카페에서는 다양한 시스템 트레이딩 기법과 수식, 조건 검색식의 기초와 응용법, 자동매매 조건식을 표현하는 방법, 자동매매 운영법과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동매매 공부가 필요한 분은 방문해주세요.